자, 다우지수 0.3% 올랐고요. S&P 500 0.9, 역시나 나스닥 지수 1.5% 꽤 많이 올랐죠. 올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20% 넘게 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다우 지수는 아직 1%도 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수의 격차가 지금 거의 뭐 19%포인트 이상 나는데 이게 1991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즘 많은 월가에서 이야기들 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 협의 기대감 이런 게 좀 고조된 여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떠났잖아요. 그 바통을 또 이 케빈 메카시, 요분은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인데 요분도 또 관련해서 또 멘트를 오늘 또 날렸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안을 이 하원에서는 표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결국은 뭐 상향 조정하느냐 아니느냐 뭐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합의안 표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한하겠다라는 거죠.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이걸로 인해서 진짜 6월 1일 날 디포트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증시를 이끌었던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나스닥 지수와 지금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업종 대표주, 뭐 이런 블루칩들로만 구성된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에는 다양한 이제 기술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올 들어서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올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2배 넘게 올랐죠. 그렇게 기술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AI라는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흐름은 이건 건강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기술주가 그동안은 약간 그래도 뭔가 좀 이 위험을 회피하는 심리가 그 AI라는 테마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이제는 이 부채 한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시장은 또 펀더멘탈에 주목할 것이고 지금 펀더멘탈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상승 섹터가 강세 섹터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주보다는 다른 섹터들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야 해라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레티튜드 자산운용에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 매니저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기술주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거는 앞으로 다른 섹터들 특히 뭐 이런 각종 산업 섹터, 뭐 금융 섹터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때 그럼 기술주는 이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들이 올라가면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감을 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센 거냐 하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5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뭐 이렇게 뭐 20% 가까이 오른 건 지금 나스닥 지수 출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 유독 강한데 시장은 늘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균형감을 찾을 때가 됐다라는 거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지표가 나왔는데요. 24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많이 줄었고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이 또 시장 예상보다 좋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와중에 지금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던가 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도 오늘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 물가 지표라던가 견고한 노동시장의 지표들을 봤을 때 글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여전히 우리는 할 일이 많아. 계속 이 할 일 많다는 거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런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는 경제 지표가 나온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어제 한 월가 전문가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커. 다만 시장이 그래도 균형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로 그래서 이게 대체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아마 6월 FOMC 회의까지 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또 전문가들은 또 알아요. 이게 말로 시장에 계속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서 그런 대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체 금리 인상 요걸 보고 나니까 그 전문가의 평가를 보고 나니까 연준 인사들이 막 쏟아내도 아 이거 그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막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고 다만 너무 큰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큰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눌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지 시장이 너무 쏠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